오늘 3월 14일 비대면 수업을 시작하겠습니다. 한 차례 그 등교 수업을 했고요. 오늘 월요일 그리고 3월 16일 수요일 이렇게 두 번에 걸쳐서 비대면 수업을 하게 되겠는데요. 이게 그 등교 수업하고 비대면이 이제 혼합으로 가다 보니 여러분들이 조금 그 적응하는 시간이 좀 필요하긴 할 텐데요. 아마 그 오미크론 확산이 3월 중하순경 최정점을 찍고 상당히 안정적인 국면으로 가지 않을까 하는 전문가들의 예상이 있기 때문에 3월에 이렇게 좀 그 혼합형 수업에 대해서 여러분들의 적응을 잘 해서 공부하는데 지장이 없도록 그렇게 부탁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이제 챕터 1 그 남아있는 게 카본을 중심으로 본딩을 어떻게 만들어 나가는 것인지에 대해서 주로 공부를 할 거예요. 물론 이제 나이트로젠이라든지 뭐 설퍼라든지 이런 헤테로 애텀에 대한 이야기도 일부 나오긴 할 텐데요. 주로 카본의 그 코벌런트 본드에 대해서 오늘은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지난 시간에 그 이야기를 했는데 자, 여기 이제 나이트로젠에 대한 이야기 샘플이 나와 있네요. 자, 나이트로젠은 역시 이야기를 이미 했듯이 1s에 2개의 일렉트론이 채워지고 그 다음에 2s에 2개, 그 다음에 이제 그 위에 에너지 값을 갖고 있는 2p 오비탈이 있겠죠. 3개의 서브쉘이 있고 하나, 둘, 3개 해서 전체적으로는 7개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렇게 그 컨피규레이션을 만들 수가 있어요. 자, 그런데 체외각 전자에 해당되는 세컨 쉘인 경우에 이 8개를 가지면 가장 안정한 8A족의 특성을 갖게 되겠죠. 그죠? 화학적 반응성이 없어지는 거예요. 가장 안정하기 때문에. 그 8개를 갖기 위해서는 2p 오비탈에 비어있는 일렉트론이 하나, 둘, 셋 이렇게 3개가 비어있죠. 그래서 3개가 지금 부족한 것이죠. 따라서 이 나이트로젠은 3개의 본딩을 할 수 있다라고 우리가 볼 수가 있겠네요. 이 가능하겠죠. 자, 그런데 3개의 본딩을 하게 되면 이렇게 다 채울 수는 있겠죠, 저 본딩을. 그러면 여기 있는 2개 일렉트론 이로 그냥 본딩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한 쌍의 일렉트론으로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그죠? 그래서 본딩에 참여하지 않고 그냥 남아 있는 그 한 쌍의 일렉트론을 롬페어 일렉트론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고 이미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롬페어 일렉트론이다 하면 그 베일런스 쉘에 있는 일렉트론이긴 하지만 본딩에는 참여하지 않고 있는 그런 일렉트론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나이트로젠인 경우는 3개의 본딩을 하겠죠. 싱글 본드 기준으로 3개를 하고 있고 그리고 한 쌍의 롬페어 일렉트론이 본딩에 참여하지 않고 남아있는. 그래서 롬페어 일렉트론과 동일한 말은 난본딩 일렉트론 혹은 난본딩 롬페어. 난본딩 일렉트론이 훨씬 더 보편적인 말이에요. 그래서 롬페어 일렉트론 혹은 난본딩 일렉트론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죠. 이제 베일런스 본드 세어리를 통해서 2가지 본드 형태를 공부를 할 거예요. 하나는 시그마 본드. 자, 코벌런트 본드의 첫 번째 시그마 본드가 있고 두 번째는 파이 본드, 이렇게 공부를 할 거예요. 그래서 이 시그마 본드는 여기 나와 있듯이 그
상대적으로 시그마 본드는 뭐 스테이블, 안정해요. 이 두 개를 비교했을 때 상대적으로 파이 본드는 레스 스테이블. 그 이야기는 레스 스테이블 하다는 이야기는 뭐 리액티브하다 이렇게 이야기할 수 있죠. 즉 유기화학적으로 보게 되면 파이 본드가 훨씬 더 반응에 기여를 많이 하는 그런 본드인 것이죠. 그래서 카본이 싱글 본드인 경우는 시그마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어요. 카본의 우리가 챕터 1에서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이렇게 세 가지 본드를 공부를 할 텐데 싱글 본드는 시그마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고 하나밖에 없으니까 싱글 본드. 더블 본드와 트리플 본드가 되면 여기에는 드디어 파이 본드가 만들어지기 시죠. 그래서 더블 본드에는 파이 본드가 1개, 트리플 본드는 파이 본드가 2개가 있어요. 이렇게. 자, 요거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하도록 할게요. 밸런스 본드 세어리를 보게 되면 뭐 이거 역시 일반학 시간에 공부를 했듯이 그 하이드로젠의 2개의 애톰이 만나서 최적의 거리로 근접하게 되면 하나의 일렉트론으로 휴혈을 하게 되었죠. 왜 일렉트론 하나씩밖에 없으니까 휴혈할 게 하나씩밖에 없죠. 그렇게 하게 되면 원 s 오비탈에 2개를 채울 수가 있기 때문에 H2라는 몰레큘을 만들 수가 있겠죠. 그래서 애토믹 오비탈 2개가 만나서 반응을 결합을 하게 되면 하나의 하이드로젠이라는 몰레큘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는 것이죠. 이게 몰레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해서 2개의 하이드로젠 기준으로 1s 애토믹 오비탈이 이렇게 헤드온 본딩을 하는 것이죠. 오버랩을 하되 하이드로젠 머리와 머리끼리 만든 이런 형태 이렇게 만들어진 중간이 오버랩이 되는 거예요. 그렇죠? 여기 오버랩이 되죠. 그렇죠? 그래서 H2가 되고 이건 몰레큘이 되겠죠. 그렇죠? 자, 이렇게 되면 어쨌거나 요거는 시그마 본드를 만들게 돼요. 시그마 본드. 자, 그래서 이렇게 만들어진 시그마 본드는 좌우로 시메트릭 그러한 시그마 본드를 만들 수가 있습니다. 것이고 이제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2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이 하나의 하이드로젠 몰레큘을 만들 때 반응이 일어나는 것이죠. 근데 애토믹 오비탈의 에너지가 높다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프로덕트인 몰레큘 오비탈이 되게 되면 낮은 에너지 값으로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겠죠. 자, 그 2개의 델타 E 값 하이드로젠인 경우는 약 436kJ per 정도가 돼요. 요거만큼 일렉트론이 릴리스 외부로 방출이 되겠죠. 소위 말하는 발열 반응에 해당이 되는 것이죠. 해서 이때 그 하이드로젠 몰레큘의 이 싱글 본드, 시그마 본드는 요 에너지만큼의 본드 스트렝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 이야기는 하이드로젠 몰레큘의 본드, 시그마 본드를 끊어버리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의 에너지가 필요하냐? 동일하게 436kJ per mol 이상의 에너지가 필요하겠죠. 그렇죠? 그런 이야기로 이해를 해주면 되고, 자, 그다음 본드 랭스라는 개념을 여기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는데, 2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이 멀리 떨어져 있으면 이제 그
본드를 만들어야 안정할 거 아니에요. 몰레큘이 돼야지. 그래서 이 두 개가 이제 점점 다가오게 돼요. 여기가 얼마나 그 거리가 가까워지느냐. 이게 점점 가까워지는 방향이 이쪽 방향이 되겠죠. 점점 가까워지면 에너지 레벨이 점점 낮아지고 가장 낮은 에너지 레벨, 요 포인트, 여기에서 본드를 형성을 하게 돼. 왜? 몰레큘이 되면 에너지 레벨이 낮아지기 때문이죠. 가장 안정한 낮은 에너지 레벨에서. 그때의 본드 랭스 값을 우리가 하이드로젠인 경우 74 베크메트 정도가 돼요. 그래서 H2 하이드로젠 싱글 본드의 시그마 본드는 T14 베코메타라는 본드 랭스를 갖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그리고 본드 랭스를 가진 그 거리에서 가장 안정한 맥시멈 스테빌리티, 즉 로이스트 에너지 값, 낮은 에너지 값을 갖게 됩니다. 자, 이런 정의가 되겠죠. 자, 그래서 본드 스트렝스 그리고 본드 랭스 이 두 가지 개념을 여기서 리마인드를 했어요. 자, 이제 그 싱글 본드를 만드는 카본의 그 방법에 대해서 역시 일반학 시간에 여러분들 다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싱글 본드. 자, 먼저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자, 카본은 세컨 쉘에 4개의 일렉트론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2s 오비탈에 2개, 그리고 2p 오비탈에 2개. 서브셀로 나누게 되면 px에 하나, py에 하나 이렇게 컨피규레이션을 가지고 있어요. 세컨 쉘에 2s에 업 앤 다운으로 있고 2p에 서브셀이 3개가 있지만 남은 일렉트론이 2개밖에 없기 때문에 이렇게 베일런스 쉘에 4개가 존재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4개의 일렉트론이 부족해요. 따라서 싱글 본드 기준으로 4개의 싱글 본드를 하게 되면 이 비어있는 하나, 둘, 셋, 넷 전체 세컨 쉘을 다 충족을 시킬 수가 있겠죠. 안정한 몰레큘이 되는 것이죠. 자, 이렇게 하는데 이 두 개를 보게 되면 s 오비탈은 우리 지난번에 이야기를 했지만 슈페리컬한 이런 동그란 모양이잖아요. s 오비탈 모양이. p 오비탈은 덤블벨로 이제 세 종류가 있다고 그랬죠. 시메트릭하지만 뭐 x축이냐 y축이냐 z축이냐에 따라 어쨌거나 덤블벨 모양이 시메트릭한 두 개의 모양은 달라요. 다르죠? 자, 만약에 카본이 메탄이라는 몰레큘을 만들었을 때 카본의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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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H 자, 이렇게 4개의 싱글 본드가 되겠죠. 그죠? 자, 그런데 2개의 s 오비탈과 2개의 p 오비탈이 그대로 4개의 하이드로젠과 만약에 반응을 했다면 뭐 이미 요 2개와 이 2개 요건 s 오비탈이 반응에 참여한 것이고 요거는 p 오비탈이 참여를 했다. 그렇기 때문에 모양이 달라져야 되겠죠. 그렇죠? 왜 2개가 다르잖아요. 그렇죠? 근데 분석을 해보면 메탄의 CH 본드 4개의 이 모양은 동일해요. 동일한 모양, 동일한 본드 랭스, 동일한 본드 스트렝스를 가지고 있어요. 그게 말이 안 맞는 거죠. 그렇죠? 서로 다른 2개의 s 오비탈과 2개의 p 오비탈이 4개의 본드를 만들었는데 어떻게 동일한 본드가 될 수가 있느냐. 그래서 연구를 해봤더니 카본이 하이드로젠과 4개의 본드를 만들 때 중간에 모양을 변형을 시킨다는 것이죠. 자, 이 상태에서 그냥 4개의 하이드로젠과 반응을 하는 것이 아니고 변형이 먼저 일어나요. 어떻게? s 오비탈에 있는 한 개의 일렉트론이 순간적으로 p 오비탈로 올라가게 돼요. 자, 그렇게 되면 4개의 일렉트론의 컨피규레이션이 일단 살짝 변하게 되는 것이죠. 그런 다음에 이 4개가 어시메트릭한, 하나는 커지고 하나는 적은
시메트릭하지가 않아요. 이러한 새로운 형태의 오비탈 모양을 만드는 것이죠. 변형이 일어나요. 이 일어나는 변형을 우리가 하이브리다이드 된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모양이 바뀌는 거예요. 그래서 S오비탈에 하나, P오비탈에 3개가 참여했기 때문에 S1, P3 이렇게 참여를 했다고 쓰는 것이죠. 근데 1은 그냥 생략을 해버려요. 그래서 SP 하이브리다이즈 된 오비탈이다 라고 하는 것이죠. 이런 모양, 변형된 모양. 이 카본의 하이브리다이즈 된 이 오비탈이 하이드로젠의 S오비탈, 1S 오비탈이죠. 이렇게 각각 4개의 싱글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게 만들게 되면 메탄의 4개의 본드는 동일한 모양을 갖게 되겠죠. 그렇죠? 왜냐하면 하이브리다이즈가 된 동일한 4개의 오비탈로 변형이 된 다음에 4개의 하이드로젠과 싱글 본드를 만드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된 본드 혹은 오비탈,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자, 이거는 이제 카본의 싱글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자, 그 설명이 여기 나와 있어요. 그래서 카본은 순수한 4개의 베일런스 일렉트론은 2개의 s오비탈 일렉트론이 있고 2개의 p오비탈 일렉트론이 있어요. s오비탈과 p오비탈은 모양이 많이 달라요. 그렇죠? 하지만 가장 심플한 알칸 컴파운드 중에 메탄인 경우에 4개의 CH 본드, 싱글 본드를 형성을 하고 있고 그 본드는 2종류로 다른 게 아니고 4개 모두 동일해요. 그리고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테트라헤드랄, 카본의 고유한 특성을 유지하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좀 전에 설명을 했듯이 순간적으로 s오비탈에 있는 한 개의 일렉트론이 p오비탈로 올라가고 남아있는 s오비탈 하나, 그리고 3개의 p오비탈이 동시에 새로운 모양, 즉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된 새로운 오비탈을 만든 다음에 4개의 하이드로젠과 본딩을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죠. 그래서 그 sp3 오비탈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내리고 생긴 모양은 어시메트릭해요. 더 이상 시메트릭하지가 않죠. 그것은 px, py, pg라는 3개의 파이 오비탈의 일렉트론하고 하나의 1s가 각각 이렇게 새로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했을 때 빨간색은 커지는 것이죠. 그러다 보니 빨간색과 파란색이 시메트릭했지만 빨간색이 커졌기 때문에 이 s 오비탈 때문에 이런 형태로 빨간 부분이 더 커져 있는 것이죠. 이렇게 카본은 본딩에 참여할 수 있는 상태가 되는 것이죠. 자, 이제 그래서 sp3 하이브리다이즈 오비탈, 그냥 sp3 오비탈이다라고 그렇게 정의를 내릴게요. 그 메탄에 대한 이야기를 잠시 해보면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4개의 싱글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 4개는 다 시그마 본드라고 그랬어요. 그죠? 그래서 메탄인 경우에 sp3 오비탈, 카본의 sp3 오비탈이 그 4개의 하이드로젠 애톰의 1s 오비탈과 커버넌트 본드를 만들고, 그렇게 되면 CH 싱글 본드, 즉 시그마 본드를 만들겠죠. 그 4개의 시그마 본드는 모두 동일한 모양, 동일한 본드 스트렝스, 동일한 본드 랭스를 갖게 되겠죠.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것이죠. 자, 그래서 그 4개의 CH 본드의 본드 스트렝스는 439kJ/mol, 앞에서 이야기했듯이 그 다음에 본드 랭스는 약 109 피코미터 그 정도가 돼요.
그리고 이제 테트라헤드라는 특성이 여기에서 잘 나타나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메탄은 카본의 고유 특성인 3차원적으로 보게 되면 평면이 아닌 것이죠. 두 개는 평면상에 존재하는 것이지만 두 개의 시그마 본드는, 하나의 시그마 본드는 여러분들 눈앞으로 튀어나와 있고 하나는 여러분의 눈에서 반대로 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마치 다이아몬드 모양처럼 그렇게 되어 있고, 이때 그 CH 본드 두 개 간의 본드 랭스는 앵글은 약 109도 정도가 돼요. 그래서 테트라헤드라는 특성을 갖습니다. 즉 sp3 오비탈에 의한 본드는 테트라헤드라는 특성을 갖고 있어요. 그게 109.5에 딱 떨어지는 게 아니고 취향기가 있거나 아니면 여기가 다른 애텀인 경우에 109도랑은 조금씩 달라져요. 하지만 크게 보게 되면 109도 플러스 마이너스에 다 해당이 되는 것이죠. 그래서 싱글 본드인 경우는 테트라헤드라는 그런 본드 앵글을 갖습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정리를 해 놓으면 되겠어요. 자, 이제 에탄은, 좀 전에 메탄은 카본과 하이드로젠에 대한 본드만 이야기를 했어요. 그죠? 자, 에탄 카본이 2개, 그리고 하이드로젠이 6개인 것이죠. 이때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가 새롭게 만들어지게 돼요. 이걸 이제 조금 더 그리게 되면 3개의 카본 하이드로젠 전체적으로 6개가 되겠고, 싱글 본드, 시그마 본드가 존재하고, 자, 요거는 동일해요. sp3 그리고 s 오비탈 립 새로운 본드를 만든 게 6개. 요 본드, 카본과 카본 사이의 본드, 요거는 싱글 본드이고 시그마 본드라는 동일한 특성은 같지만 오비탈 개념으로 보게 되면 sp3, sp3 이러한 카본 오비탈 간의 본능을 한 것이죠. 그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7개의 싱글 본드와 본드로 이루어져 있고, 모든 7개의 싱글 본드는 모두 시그마 본드예요. 그리고 sp3 하이브리다이즈 된 본드예요. 오비탈이 반응에 참여한 것이죠. 이런 특성을 정리를 할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에탄이 되면 2개의 카본이 존재를 하고, 이 카본과 카본 간의 이 본딩, 요 싱글 본드는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과 오른쪽 카본의 sp3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 간의 코벌런트 본드예요. 싱글 본드, 물론 시그마 본드입니다. 자, 그렇게 해서 6개의 CH 본드하고 카본 간의 싱글 본드는 동일한 시그마 본드이긴 하지만 오비탈 개념으로는 두 종류로 이루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이때 카본과 하이드로젠 본드 스트렝스는 421kJ/mol 정도에 해당이 되고, 앞에 거랑 큰 차이는 없는 것이죠.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는 154 피코미터 정도가 돼요. 이게 이제 더블 본드가 되게 되면 더 짧아지겠죠. 그죠? 그리고 트리플 본드가 되면 더 짧아져요. 약 한 20 피코미터 안팎 정도로 더 짧아져요. 싱글이 가장 길고 더블이 짧아지고 트리플 본드가 가장 짧은 그런 본드 랭스를 가지게 되겠죠. 그리고 카본 간의 그 싱글 본드의 스트렝스는 317kJ/mol. 더블 본드가 되게 되면 크게 에너지 값이 약 한 40-50% 정도 더 올라가게 돼요. 그리고 트리플 본드가 되면 더 강한 그러한 그 본드 스트렝스를 갖게 되겠죠. 본드 앵글은 그냥 sp3이기 때문에 테트라헤드라 그런 특성을 유지하고 있어요. 이제 모양을 보게 되면 에탄이에요. C2H 6개. 그래서 7개의 본드는 모두 시그마 본드 혹은 싱글 본드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sp3 하이브리다이즈 되어 있는 그런 오비탈에서 본드가 만들어졌겠죠. 그 메탄과의 차이점은 본드 앵글 CH 본드와 카본의 이 본드 앵글이 조금 더 커졌어요. 한 2도 가까이.
그래서 111도 정도. 하지만 여전히 테트라헤드라는 그런 특성을 나타내고 있고, 카본과 카본 간의 본드 랭스는 154 피코미터 이렇게 나타내게 되겠죠. 자, 이제 sp2 더블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도록 할게요. 자, sp2는 앞에 sp3에서 여러분들이 이해를 잘 했기 때문에 쉽게 더 이해가 되겠죠. 그죠? 자, 카본의 컨피규레이션을 봤을 때 체외각 전지인 세컨 쉘이 2s의 2개 일렉트론, 2p의 2개 일렉트론. 자, 그 중에 뭐 똑같이 이렇게 그 순간적으로 s 오비탈 중에 하나가 p 오비탈이 되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일어나게 되겠죠. 근데 이번에는 어디까지가 참여를 하냐면 전체가 다 참여하는 게 아니고 s 오비탈이 하나와 p 오비탈에 있는 두 개의 오비탈, 즉 세 개의 일렉트론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해요. 그리고 p 오비탈에 한 개 일렉트론은 그냥 남아 있는 것이죠. 자, 이런 형태로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게 되면 요거는 sp2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이 되는 거예요. 뭐 생긴 모양은 똑같겠지만 p 오비탈에 있는 일렉트론 하나가 그냥 남아 있다는 요게 파이 본드를 만드는 원인이 되겠어요. 그래서 sp3와 sp2의 가장 큰 차이점, sp3는 시그마 본드로만 이루어져 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할 수가 있고,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된 본드는 더블 본드가 되면서 더블 본드예요. 하나는 sp3와 동일하게 시그마 본드로 본딩을 하고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된 요 오비탈로부터 시그마 본드를 만들어요. 요 순서는 밑에 거로 할게요. 헷갈리지 않게. 요거 시그마 본드. 여기 있는 더블 본드에 있는 위에 있는 본드. 사실은 순서는 그렇게 상관없어요. 이 본드는 파이 본드가 돼요. 그리고 이 파이 본드는 애당초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지를 않아요. 그냥 본래 그 파이 오비탈 이 상태로 본드를 만드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었다라고 하면 본드를 그 4개를 만드는 것은 동일해요. 4개 본드를 만드는 것은 동일. 하지만 3개는 sp2 하이브리다이즈 된 오비탈이 만든 본드, 즉 어시메트릭한 이런 모양의 3개의 본드를 만들고, 한 개는 언하이브리다이즈 된 거죠. 본래 파이 본드로 그냥 본래 파이 오비탈 이 상태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이. 그래서 sp2가 되게 되면 두 종류의 모양이 다른 두 종류의 오비탈이 4개의 본드를 만든다. 이게 sp3와 sp2의 가장 핵심적인 차이점이라고 봐야 되겠죠. 자, 이 그림이 이해가 됐으면 뭐 여기 있는 내용들은 아주 쉽게 알 수가 있어요. 자, sp2 하이브리다이즈드 오비탈이라 하면 한 개의 s 오비탈과 애토믹 오비탈이죠. 그리고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이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를 해서 3개의 sp2 하이브리다이즈 오비탈을 만들고, 그게 3개의 본드를 만들겠죠. 그죠? 자, 요 그림을 보도록 할게요. 요 카본을 위에서 바라본 그림이 오른쪽, 옆에서 바라본 그림이 왼쪽이에요. 위에서 보니까 조금 잘 보일 수도 있네요. 그죠? 녹색으로 표기가 되어 있는 것이 보면 하이브리다이즈가 되어 있는 요 오비탈이죠. 그죠? 녹색으로 나타나는 게 모양이 달라졌죠. 그죠?
빨간색은 이렇게 이 평면을 중심으로 수직 방향으로 나와 있는 본래의 파이 오비탈 이 모양이에요. 이 모양. 요거. 자, 이렇게 해서 이 카본의 뭐 여기 하이드로젠 그 다음에 카본 이렇게 본딩을 할 거예요. 두 개의 하이드로젠이 여기에 본딩을 하고 그 다음에 여기에 또 다른 카본이 있으면 여기에 있는 sp2와 왼쪽에 있는 sp2가 또 본드를 해서 싱글 본드를 만들게 돼요. 이렇게 해서 세 개의 sp2 하이브리다이즈 된 시그마 본드를 만들어요. 그럼 남아있는 파이 본드 왼쪽 카본과 오른쪽 카본은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안 된 상태로 이렇게 사이드 바이 사이드 오버랩을 하게 돼요. 이렇게 옆으로 커튼을 이렇게 치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만들어진 본드. 이게 두 번째 더블 본드를 만들게 되는 거죠. 그리고 이 본드는 사이드 바이 사이드이기 때문에 상당히 조금의 에너지만 있어도 먼저 끊어질 수 있는 그런 파이 본드의 특성을 가지고 돼요. 자,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된 sp2 오비탈은 당연히 싱글 본드, 시그마 본드를 만들고, 남아있는 한 개의 파이 오비탈은 사이드 바이 사이드 혹은 뭐 사이드웨이 오버랩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죠. 그래서 새로운 본드,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파이 본드. 따라서 카본과 카본 간에 더블 본드를 만들게 되는 것이고, 카본이 두 개 있을 때 여기 뭐 다른 그냥 하이드로젠이라고 표기를 할게요. 가장 간단하게 이 두 개는 하나는 파이 본드, 하나는 시그마 본드 이렇게 되겠죠. 이 시그마 본드는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오비탈이 만든 싱글 본드예요. 반면에 이 파이 본드는 그냥 파이 오비탈이 사이드웨이 오버랩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더블 본드로 있지만 사실 이 두 개는 화학적으로 많은 차이를 나타낼 수밖에 없는 것이죠. 자, 여기 나와 있듯이 카본 간에 더블 본드를 만들 수 있는 것이 sp2 하이브리다이제이션 된 오비탈이고, 그때 이 더블 본드 중에 하나는 시그마 본드, 하나는 파이 본드. 시그마 본드는 sp2 카본의 sp2 그리고 또 다른 카본의 sp2 오비탈이 만든 것이고, 이 파이 본드는 파이 오비탈 간의 사이드웨이 오버랩에 의해서 만들어진 그런 본드인 것이죠. 그리고 따라서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는 거예요. 더블 본드에서는. 즉 카본과 카본 간에 더블 본드가 있다. 그러면 일렉트론을 표시를 하게 되면 4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 하는 것이죠. 싱글 본드는 당연히 2개의 일렉트론을 서로 쉐어링을 하는 것이고, 이렇게 여러분 표기를 하지는 않아요. 이렇게 도트로 해서. 하지만 여러분들의 머릿속에는 일렉트론의 숫자가 머릿속에 꼭 저장이 되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에틸렌 같은 경우 CH2 더블 본드 CH2 C2H4 이렇게 이야기할 수가 있죠. 이런 그 구조로 우리가 그림을 그릴 수가 있고, 여기서 이제 그 앞에 나왔던 에탄과 그 에틸렌 간에 구조적으로도 차이가 있고, 그리고 모양적으로도 물리적인 특성이 좀 달라지게 되겠죠. 에틸렌에 있어서 카본 간에는 더블 본드를 형성하고 있고, 이 더블 본드는 에탄에 있어서 카본 간의 싱글 본드보다는 더 짧아요. 134 피코메타네, 그죠? 카본의 싱글 본드는 154 피코메타니까 약간 20 피코메타 정도 더 짧아졌어요. 하지만 더 스트롱해요. 싱글 본드보다. 해서 카본 에탄에서 sp3 싱글 본드는 377kJ/mol, 반면에
더블 번드가 되면 거의 2배 정도 돼요. sp2가 되게 되면 728kJ/mol. 그래서 훨씬 스트롱한 그런 특성을 나타내게 되는 것이죠. 자, 이제 트리플 본드. 자, 이거는 뭐 쉽죠, 그죠? 더블 본드까지 싱글하고, 여러분들 더블 본드 sp2를 이해를 했다면 sp3는 아주 쉬워요. 같은 원리이기 때문에. 자, 한 번 더. 카본이 2s에 두 개의 오비탈이 있고 2p에 이렇게 있는데, 이 중에 하나가 p 오비탈로 잠시 올라간 다음에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할 때,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참여하는 일렉트론은 두 개예요. 두 개. 가장 적게 하죠. 그래서 두 개의 일렉트론만 참여를 해서 두 개의 sp 오비탈을 만들겠죠. 그렇죠? 그리고 남아있는 파이 오비탈은 그냥 남아있어요. 이번에는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이 남아있겠죠. 이 두 개의 파이 오비탈은 또 다른 카본과 서로 사이드웨이 오버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 수가 있겠죠.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죠. 그래서 카본이 sp 하이브리다이즈가 된 싱글 본드를 하나 먼저 만들고, 요거는 sp 하이브리다이즈가 된 오비탈이에요. 그죠? 싱글 본드, 즉 시그마 본드를 먼저 하나 만들고, 그 다음에 두 개의 남아있는 파이 오비탈이 두 개나 있죠. 그게 각각 사이드웨이 오버랩을 하게 되면 두 개의 파이 본드를 만들게 되겠죠. 따라서 sp 하이브리다이즈 된 오비탈로부터 트리플 본드를 가지고 있는 카본 간의 컴파운드 아세틸렌, 가장 카본이 적은 거죠, 는 트리플 본드를 만들 수가 있어요. 그래서 트리플 본드는 6개의 일렉트론을 쉐어링을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이 트리플 본드가 되면 그 180도라는 리니어한 몰레큘을 가지게 되는 이러한 특성으로 바뀌게 되는 것이고, X축을 기준으로 쭉 이 X축으로 트리플 본드가 리니어하게, 그리고 본드 앵글 180도가 되는 것이죠. 그죠? 자, 여기 그림이 나와 있듯이 그 트리플 본드가 있다라고 하면 뭐 이렇게 형성이 되어 있고 본드 앵글이 180도가 되는 것이에요. 자, 아세틸렌. 자, 아세틸렌은 여기 그림은 안 나와 있지만 C2H2죠. 아세틸렌. 카본의 트리플 본드가 되고, 각각 카본은 하이드로젠이 이렇게 있죠. 따라서 본드 앵글은 180도, 그리고 리니어해져요. 그런 구조로 갖게 되고, 이 카본과 하이드로젠은 당연히 s 오비탈, 하이드로젠 s 오비탈과 카본 sp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 똑같이 카본의 sp 오비탈과 s 오비탈 간의 시그마 본드. 자, 여기 트리플 본드 중에 하나, 뭐 얘를 시그마라고 해도 되고 밑에를 시그마라고 해도 상관은 없어. 그냥 밑에를 할게요. 자, 여기 시그마 본드 sp 오비탈과 카본의, 오른쪽 카본의 sp 오비탈, 이렇게 만들어진 것이죠. 반면에 두 개의 파이 본드는 그냥 두 개 카본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지 않은 본래 모양을 갖고 있는 파이 오비탈끼리 사이드웨이 오버랩을 해서 만든 본드가 돼요. 그래서 이 트리플 본드를 꼼꼼하게 분류를 해보게 되면, 다시 이 트리플 본드는 한 개의 시그마 본드와 두 개의 파이 본드로
구성이 되어 있죠. 에너지가 만약에 가해지게 되면 세 개가 순차적으로 우선 순서에 의해서 약한 순서에 의해서 본드가 끊어지게 되겠죠. 그래서 먼저 파이 본드부터 하나가 끊어지고 또 에너지가 추가적으로 조금 더 있으면 두 번째 파이 본드가 끊어지게 돼요. 훨씬 많은 에너지가 있으면 결국은 마지막에 시그마 본드가 끊어지게 되면 더 이상 카본과 카본은 몰레큘에 참여하지가 않는 서로 다른 프래그먼트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특성을 갖고 있는 것이 아세틸렌과 같이 트리플 본드를 갖고 있는 이 본드의 특성이에요. 잘 여러분들 머릿속에 담아두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 내용은 이제 2학기 가게 되면 이 트리플 본드에 대한 케미컬 리액션을 할 때 상당히 도움이 되는 그런 이론이에요. 자, 지금 뭐 다 설명을 했어요. 그러면 이 모양이 되게 복잡하게 되어 있어가지고 어쨌거나 여기가 트리플 본드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싱글 본 당연히 싱글 본드겠지만 그 시그마 본드이고 두 개는 파이 본드이다 하는 그 이야기. 요거를 잘 기억하면 되겠죠. 자, 그래서 C2H4는 180도 본드인 거, 뭐 이렇게든 이렇게든. 그 다음에 카본과 카본 간의 트리플 본드가 되면 120 피코미터로 훨씬 짧아지게 돼요. 그래서 에탄에 있어서 154 피코미터인가요? 보다 훨씬 짧아진 그런 본드 랭스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카본과 하이드로젠 간의 본드 랭스는 뭐 거의 비슷하죠, 그죠? 자,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됩니다. 자, 이제 테이블 1-2에서는 그 에탄, 그 다음에 에틸렌, 아세틸렌. 요게 보면 sp3 하이브리다이저 된 오비탈에서 반응. 그 다음에 이 더블 본드가 있기 때문에 sp2 하이브리다이저 된 오비탈의 반응. 그리고 트리플 본드가 있어서 sp 하이브리다이저가 된 그 코벌런트 본드. 요 세 개가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 이렇게 이제 카본 간의 본드를 만들고 있는 것이죠. 자, 정리를 해보면 싱글 본드가 가장 약해요. 그래서 본드 스트렝스는 그러니까 카본 간의 싱글 본드 377kJ/몰. 더블 본드가 되면 본드 스트렝스는 거의 2배 정도가 돼요. 728kJ/몰. 트리플 본드가 되면 좀 더 그 본드 스트렝스가 강해져요. 965kJ/몰. 반면에 본드 랭스는 싱글 본드가 가장 길어요. 154 피코메타. 더블 본드는 134. 그리고 트리플 본드는 120 피코메타로 점점 짧아지게 되겠죠. 그렇게 세 개의 싱글 본드, 더블 본드, 트리플 본드에 대한 어떤 그 원리에 의해서 만들어지는 것인지, 그리고 본드 스트렝스와 본드 랭스, 그리고 여기 빠져 있지만 본드 앵글이 어떻게 변하는 것인지. 자, sp3는 테트라헤드를 한 109도의 플러스 마이너스, 그 다음에 120도, 180도 이렇게 본드 앵글이 되는 것이죠. 자, 이제 카본에 대한 세 가지 형태의 하이브리다이제이션에 대해서 공부를 했고요. 카본만 그러한 그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는 게 아니고 나이트로젠, 설퍼, 포스프러스 모두가 하이브리다이제이션 형태를 가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그 중에 이제 우리가 나이트로젠, 설퍼에 대해서 한번 보도록 하면, 자, 암모니아 NH3 같은 경우에 이제 그 세 개의 본딩을 하게 되겠죠. 싱글 본드 기준으로. 근데 그렇게 되면 한 평면상에 위치할 수밖에 없잖아요. 세 개의 본드니까. 하지만 카본과 마찬가지로 롬페어 일렉트론 한 쌍이 마치 하나의 본드를 만들고 있는 듯한 그런 역할을 해줘요. 즉 본드는 세 개지만 오비탈 관점에서 보게 되면 네 개의 형태를 가지고 있는 것이죠. 즉 카본과 동일해요. 롬페어 일렉트론이 그냥 카본에서의 싱글 본드보다는 약간 더 벌키한 그런 특성을 나타낸다. 뭐 큰 차이는 없지만 그런 게 있고, 요게 이제 다른 치환기가 있는 경우에 요게 하이드로젠이 있는 것보다는 좀 더 요 오비탈 크기가 커지겠죠. 카본이 크니까죠. 그러면 조금 더 밀어내는 이
NH 본드의 하이드로젠은. 그래서 이거 109도가 아니고 한 110도 정도로 조금 더 벌어지긴 해요. 하지만 NH, NH 간의 본드 앵글은 107도 정도. 그래서 둘 다 테트라헤드란 특성을 가지는 것이죠. 따라서 이때 나이트로젠은 sp3 하이브리다이즈된 오비탈에 의한 반응이다. 이렇게 우리가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NH3 나이트로젠이 되게 되면 취환기가 있는 경우 없는 경우에 따라서 본드 앵글에 조금 차이가 있긴 해도 둘 다 테트라헤드란 그런 특성을 가지게 되고, 이때 나이트로젠은 sp3 하이브리다이즈된 오비탈로 반응에 참여를 하는 것입니다. 것이죠. 옥시전은 럼프 일렉트론이 두 쌍이 있어요, 그죠? 그리고 본드는 두 개를 할 수가 있고, 따라서 실제 본드가 있는 오비탈보다는 조금 더 벌키니스가 커지는 뭐 그런 특성이 일부 있고, 뭐 그래도 이 본드 앵글에 뭐 큰 영향은 없어요. 메탄올인 경우에 OH와 메틸 간의 본드 앵글은 109도에 무척 가깝죠. 108.5도 정도. 그래서 역시 이때 옥시전도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이 되어 있는 오비탈에 의해서 본드가 만들어져 있다. 이렇게 정의를 내릴 수가 있겠네요. 설퍼인 경우도 똑같이 두 쌍의 일렉트론이 있어요. 단지 설퍼는 전체 일렉트론이 16개이기 때문에 최외곽 전자가 서드 쉘이 돼요. 3p까지 일렉트론을 채울 수가 있는 것이죠. 옥시전은 세컨 쉘이 최외곽 전자가 되겠죠. 그래서 뭐 8개 일렉트론, 16개 일렉트론 그런 차이가 있고, 일단 옥시전보다는 설퍼가 좀 더 SH 본드와 S메틸 본드 간의 본드 앵글이 좀 더 이렇게 스퀴즈가 되는 이런 특성을 나타내고요. 어떻게 보면 109도에서 상당히 좀 멀어져 있긴 해요. 하지만 두 개의 메칠이 있으면 99도가 되고, 역시 테트라헤드란 3D 개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거예요. 두 개는 평면상에 있고, 두 개는 우리의 눈 쪽으로, 하나는 우리의 눈 바깥쪽으로 이렇게 있는 테트라헤드라는 특성을 그대로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하는 것이죠. 설퍼에 대해서도 단지 설퍼의 이 최외곽 전자의 서드 쉘에 위치하고 있다는 이런 특성이 일부 반영이 되어서 본드 앵글은 테트라헤드란 109도보다는 조금 더 차이가 있긴 하지만 sp3라는 점은 공통적이에요. 그래서 카본, 나이트로젠, 설퍼 모두 보면 sp3 하이브리다이제이션을 하고 있다. 물론 싱글 본드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자, 그러한 결론을 내고 챕터 1에서 핵심적인 내용인 커벌런트 본드 형성에 대한 것은 이제 여기까지고요. 이제 남아 있는 것은 뭐 조금 남아 있는데 MO 시어리, 몰레큘러 오비탈 시어리를 간단하게 여러분들 역시 배웠던 내용들이에요. 요거만 설명을 하도록 할게요. 커벌런트 본드를 만든다는 의미는 애토믹 오비탈이 만나가지고 하나의 몰레큘러 오비탈을 만드는 것이죠. 요건 앞에 나왔던 그 내용과 동일한 내용이에요. 그런데 차이점은 몰레큘러 오비탈을 두 종류로 구분을 해요. 하나는 본딩 오비탈,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 또 다른 하나는 엔티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 MO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두 개를 비교를 해보게 되면 본딩 오비탈은 훨씬 안정한 오비탈이에요. 로워 인 에너지 레벨이 낮은 것이죠. 반면에 엔티 본딩 오비탈은 에너지 레벨이 높아요. 그리고 뒤에서 나오겠지만 평상시에는 일렉트론이 본딩 오비탈 안에서만 존재를 해요. 본딩 오비탈 안에서만. 엔티 본딩 오비탈은 마치 빈집이 뭐 시골이나 산골에 가면 요즘 빈집들이 많이 있죠, 그죠? 도시에는 집에 사람들이 다 차 있지만 한적한 산골에 빈집들이 있잖아요. 그래서 그런 산골에 있는 빈집은 엔티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다 이렇게 보면 되고, 도시에서 사람이 살고 있는 그러한 집은 본딩 몰레큘러 오비탈이다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네요. 자, 그래서 이제 그림을 그리게 되게 되면 두 개의 원에서 이 하이드로젠 이렇게 이해를 해도 되겠네요, 그죠? 두 개의 원에서 오비탈이 커벌런트 본드를 하게 되면
이 애토믹 몰레큘 오비탈보다 낮은 에너지 값을 갖는 몰레큘을 만들 수가 있겠죠. 하이드로젠 H2가 되는 거죠. 자, 이렇게 만들어진 이 몰레큘 오비탈을 우리가 본딩 오비탈이라고 이야기해요. 그래서 이게 S 오비탈인 경우는 각각 두 개의 오비탈이 업다운으로 이렇게 위치를 하는 것이죠. 자, 이제 요거는 채워진 집이고 높은 에너지 레벨에 있는 오비탈을 우리가 가정을 하는 것이죠. 자, 요거는 평소에는 비어져 있는 난본딩 오비탈이에요. 그래서 중간에 노드가 있고 오비탈에는 일렉트론이 비워져 있어요. 채워지지가 않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언스테이블하기 때문에 높은 에너지 값이니까. 자, 그래서 요거를 여러분들이 아마 고등학교 때까지는 본딩 오비탈을 그라운드 스테이트라고 그렇게 공부를 했을 거예요. 혹은 호모, highly occupied molecular orbital. 일렉트론이 채워져 있는 오비탈 중에서는 가장 위에 있는 것이죠, 그죠? 반면에 엔티오비탈 몰레큘은 excited state라고 정의를 내리고 lowest unoccupied molecular orbital이라고 정의를 내릴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호모르모 혹은 ground state, excited state 이렇게 일반적으로 사실은 이야기를 해요. 그래서 본딩 오비탈보다는 ground state 혹은 호모, 엔티본딩 에머보다는 excited state 혹은 루머 이렇게 일반적으로 많이 부르고는 있어요. 자, 뭐 이런 개념이 되겠고, 본딩 오비탈인 경우는 당연히 같은 수학적으로 같은 사인, 뭐 이걸 플러스 플러스, 마이너스 마이너스 이렇게 얘기할 수도 있겠죠, 그죠? 그래서 같은 사인끼리는 본딩이 가능해요. 같은 사인끼리는. 그래서 본딩 오비탈을 만들 수가 있어요, 그죠? 반면에 플러스 마이너스 그래서 플러스 마이너스 서로 다른 반대의 수학적인 사인, 수학적인 사인은 플러스 마이너스 혹은 뉴트럴 이렇게 일반적으로 나누죠. 이런 경우는 본딩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따라서 엔티본딩이라는 비워져 있는 상태로 있는 거죠. 그러면 굳이 엔티본딩 몰레큘 오비탈을 굳이 왜 정의를 내리느냐? 뭐 본딩도 하지 않는데 일렉트론도 없는데, 자, 이런 경우에는 이제 의미가 있죠. 자, 여기를 본딩 오비탈, 몰레큘 오비탈, 그 다음에 여기에 이제 일렉트론 채워져 있다고 볼게요. 자, 여기가 이제 에너지 값이 올라가는 것이죠. 엔티본딩, 만약에 본딩 몰레큘 오비탈에 상당한 에너지를 주어졌을 때 순간적으로 둘 중에 하나가 이렇게 올라가게 돼요. 에너지가 있으니까. 물론 언스테이블하죠. 아주 짧은 순간에 올라갔다가 다시 원래의 본딩 오비탈 쪽으로 다시 떨어지게 돼요. 뭐 릴렉세이션 뭐 여러 가지 정의가 있어요. 자, 이렇게 할 때 방출되는 에너지값, 요 에너지가 빛을 만들 수도 있어요. 형광을 만들 수도 있고 인광을 만들 수 있어요. 자, 요런 원리에서 나오는 거, 여러분들 뭐 요즘 올레드 TV, 뭐 자동차 계기판에도 요즘 많이 들어가잖아요. 올레드 원리가 보면 형광 혹은 인광, 그래서 트리플 스테이트냐 뭐 싱글레스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이 그라운드 스테이트로 떨어질 때 싱글레스 스테이트냐 트리플 스테이트냐에 따라서 인광이 되기도 하고 형광이 되기도 해요. 어쨌거나 중요한 것은 이 엔티본딩 몰레큘 오비탈이 왜 이렇게 정의를 내리느냐, 이러한 몰레큘 오비탈이 존재해야만이 우리가 이러한 포토 리액션에 대한 이론을 설명할 수가 있어요. 그러한 이론에 우리가 이러한 엔티본딩 몰레큘 오비탈을 적용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뭐 당연히 본딩 몰레큘 오비탈을 우리가 오큐파이드 된 오비탈이다 이렇게 정의하는 것이죠.
자, 요거 이제 마지막 화학 구조 그리는 거죠. 요거 뭐 이제 중간중간에 공부를 할 텐데 일반적으로는 뭐 이렇게 많이 우리가 컨덴스드 스트럭처로 이렇게 그 많이 그래 손으로 쓰든지 아니면 그 소프트웨어 이용해서 화학적인 구조를 그려도 이렇게 그 라인을 다 표시를 하지는 않아요. 그래서 일반적으로 주로 쓰는 게 컨덴스드 스트럭처다. 그래서 뭐 카본 간의 그 싱글 본드라든지 카본 하이드로젠 간의 싱글 본드 이런 거 다 생략해 버리는 거죠. 그래서 CH3를 그냥 요렇게, 요 CH2를 요렇게, CH를 요렇게. 단지 CH의 취환기로 있는 메틸 취환기 여기에는 이렇게 싱글 본드를 그려 주는 게 좀 더 명확해요. 이런 거 일반적으로 요 사이드 체인으로 있는 경우 이렇게 그려 주는 게 좋아요. 그리고 CH3 이렇게 뭐 이런 식으로 표시하는 거죠. 아니면 요거를 조금 더 줄이게 되면 CH에 두 개의 CH3를 이렇게 괄호해서 치는 방법, 뭐 이렇게 하는 방법도 있긴 한데 보기에는 오른쪽보다 이게 조금 더 잘 보이죠, 그죠? 이 CH3 취환기가 어디 2번 카본에 붙어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컨덴스 스트럭처를 쓰고 있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좀 전에 이야기를 했듯이 카본과 하이드로젠 이런 것들은 대부분 그리질 않아요. 그래서 카본 하이드로젠 간의 싱글 본드나 이런 걸 빼고 나머지 헤테로 애텀이 있는 경우는 그거는 이제 주로 그려줄 수도 있어요. 항상 그런 건 아니에요. 자, 그런 것들이 이제 스켈레톤 스트럭처 사례로 갈 수도 있죠. 그래서 이런 옛날부터 나타내는 뭐 캘큘러 스트럭처 이렇게까지 우리 뭐 루이스 스트럭처 도트로 표시하는 이런 것들은 현대 화학에서는 하지 않고요. 좀 전에 이야기했던 컨덴스드 혹은 좀 더 이제 하이 레벨로 올라가게 되면 스켈레털 스트럭처라고 해서 그나마도 있는 카본과 하이드로젠의 이 그 문자를 그냥 다 빼버려요. 그냥 줄로만 쭉 나오죠. 줄로만 이렇게 다 나오고 그 다음에 그 페놀인 경우는 카본이 아닌 다른 애톰인 경우만 이렇게 표기를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만약에 사이클헥실에 메틸 그룹이 있다 그러면 이렇게 우리가 표기를 했다 그러면 여기는 CH3가 있구나 이렇게 여러분들은 이해를 해야 되고 뭐 사이클헥실이니까 이건 뭐 당연히 CH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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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CH2 여러분들 머릿속에는 이런 게 다 들어와야 되겠죠. 자, 요런 거 한번 보도록 할게요. 아마 대학원 선배들이 뭐 이런 식으로 많이 쓸 거예요. 만약에 이렇게 그림을 그렸다 그러면 각각 카본이 다 있는 거예요. 단 더블 본드이기 때문에 여기는 4개의 본딩을 하고 있으니까 하이드로젠이 없어요. 여기는 메틸이죠. 여기도 CH, 여기는 CH. 이렇게 여러분들은 컨덴스드 구조로 머릿속으로 이해를 할 수가 있어야 되겠죠. 자, 이렇게 일반적으로 루이스 스트럭처라든지 캘큘러 스트럭처 이런 방법은 옛날에 쓰던 방법이고 지금은 컨덴스드 스트럭처 혹은 좀 더 하이 레벨이 되면 스켈레털 스트럭처로 그림을 그린다. 이렇게까지가 챕터 1이었어요. 자, 3월 16일 역시 비대면 수업을 통해서 챕터 2 공부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 할게요.